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KPI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단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되게 익숙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전에 원가를 어떻게 차단해 보자라고 하는 게 코스트 어보이던스라고 하는 원가 회피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어,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코스트 어보이던스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변의 부서들이 그거를 인정하느냐 또는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KPI는 우리가 일을 할 때 구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와 협업과 조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 목표가 주어진다면 그 공동 목표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얼라인되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크리에이티브 KPI라고 불러봤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해하셔야 될 또 다른 지식들은 조직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인센티브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뭐 구매 지식 체계가 조금 탄탄한 CPSM 같은 경우 모듈 3에서 인력과 관련된 뭐 입사부터 퇴사를 할 때까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다룰 때 그 조직의 행동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크게는 기업과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은 구매 공급과의 기본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통적 역할과 가치 또는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초기에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역할은 아마도 매니지먼트 베이직 4라고 하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영업관리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때 이 구조 속에서 구매는 아마 생산관리의 하부 역할로서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업무 범위와 태도를 가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전통적인 역할이겠죠. 근데 기업의 환경, 산업의 환경이 바뀌고 또는 경쟁 환경이 바뀌면서 기업은 더 이상 내부에서 모든 걸 만드는 형태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는 계속 하지만 나머지는 좀 더 잘하는 외부로부터 조달을 하는 핵심 역량과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택을 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 내가 만드는 건 한 40밖에 안 되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60이에요. 그러면 그거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구조가 마케팅, 연구개발, 공급관리라고 하는 세 개의 축 형태로 선진 기업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생산이 없는 기업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RO 기업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또는 뷰티 산업과 같은 곳은 이미 선진 기업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들도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공급 관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구매를 하는 입장 또는 구매를 계속 해온 입장에서 공급 관리라고 하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역할에 요구되는 역량이 어떤 건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구매 공급 관리 기본이 아니라 구매 공급 관리 심화라든지 전문가 과정에서 다뤄볼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탑라인과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손익계산서의 가장 높은 부분은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매출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이 나오고 쭉쭉쭉 내려가면 마지막에는 영업이익 또뭐 넷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구매가 관심을 가졌던 플로우는 원가나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줄이는 활동이었어요. 그게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야는 원가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원가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코스트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매는 전통적으로 코스트 센터였죠. 거기에 비해서 이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매출이죠. 매출과 또는 매출, 판매 단가, 가격, 또는 판매량. 근데 구매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확장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보통은 마케팅 부서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핏 센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판매 가격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이 되니까요. 근데 구매가 조금 더 높은 단계, 그 탑라인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서 공급 관리를 본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 이게 프라핏 센터라는 용어 또는 탑라인이라고 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대체로 2015년과 2016년도 ISM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바텀 라인에 집중하기보다는 탑 라인까지 확장해서 우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주제가 메인 슬로건 뭐 이런 형식으로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구매 공급 관리자, 실무자 또는 학자들이 탑라인이라고 하는 용어와 프라핏 센터로서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어,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 책을 개정판을 내시면서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SM 프로에서 하는 활동 중에 자주 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씩 그 구매 공급 관리 추천 도서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한 15권 정도 소개해 드렸거든요. 어, 그 15번째가 뭐냐 하면
Profit from the Source라는 책입니다. 아직 출판 안 됐고요. 6월 24일 정도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예약은 하실 수 있습니다. Profit from the Source라는 책과 관련된 컨설팅 회사는 BCG 컨설팅 그룹이고요. 구매 체스보드라고 하는 전략 툴을 개발했던 저자가 Profit from the Source라고 하는 책의 제1 저자입니다. 그분은 독일계 컨설턴트고요. 유튜브 채널 프로큐어먼트 팍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구매 체스보드 하나하나 전략에 대해서 나름의 본인의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Profit from the Source라고 하는 책의 발간 예정일에 맞춰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분 잠깐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발음이 독일계 발음이라서 일단 재밌습니다, 듣기. 그리고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시면 이제 그 책을 아마존에서 이북으로도 판매를 하니까요. 이북으로 판매되는 시점이 6월 24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24일까지 예약을 하셨다가 바로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 코스트 센터에서 프라핏 센터로의 확장된 구매 역할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좀 큰 기업이죠.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들었던 기업은 CJ그룹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은 슬로건 비슷하게 으쌰으쌰 하는 형태로 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제 그거하고 거의 내용이 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이론적으로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챕터를 구매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넣으셔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좀 바꿔봤어요.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삼각형 구조의 기업의 역할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기존 설명을 보태보면, 합쳐보면 우리 회사 안에 기능 부서의 역할 분담의 세 개의 축은 공급 관리와 마케팅과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공급 관리 부서가 서플라이 체인의 업스트림 방향은 기존에 엄청 잘했어요. 원래 그게 역할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고객 지향이잖아요. 고객 지향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개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데.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공급 관리가 다운스트림 방향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창이 있죠. 하나는 마케팅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고객 지향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케팅 측면의 고객 지향이라고 하는 센싱 방법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고객 지향을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정도 선에서 컨셉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있는 세 개의 기능축, 마케팅, 연구개발, 공급관리,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공급관리에서 화살표처럼 기존에 잘 하던 업스트림 방향, 다운스트림 방향의 두 가지 화살축,